선생님은 밀라노 시내에 와 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도시들은 과거 지중해 무역으로 성장한 도시들이 많은데요. 과연 어떤 도시들이었는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진효쌤의 이탈리아 역사문화 탐방, 지금부터 밀라노 탐방을 시작합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최대 도시인 밀라노는 롬바르디아주에 위치한 대도시입니다. 시내 인구도 로마 다음으로 많고요. 그래서 이탈리아 행정수도가 로마라면 경제수도는 밀라노를 꼽습니다. 그래서 주요 주식시장, 주요 은행의 본점, 대기업의 본사, 수많은 제조업 공장 단지가 들어서 있지요. 또한 프라다 등으로 대표되는 밀라노는 세계 패션과 디자인의 중심지입니다. 밀라노 패션 위크가 세계 4대 패션 위크에 들 정도라니 밀라노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먹는 이야기도 빠질 수 없죠. 사프란 향료를 넣어 노란색 쌀밥의 특징인 리조토와 소 정강이살을 다져 화이트 와인 등을 넣고 푹 익혀 만든 오소부코가 밀라노의 향토 요리입니다. 마치 이탈리아식 갈비찜을 먹는 것 같아 반갑기만 합니다. 또한 이곳은 밀라노 대성당입니다. 500년에 걸쳐 1858년에 완공된 밀라노 대성당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고딕 양식의 성당이며 르네상스 건축 양식인 바티칸의 산피에트로 대성당보다 더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기나긴 건축기간이라 그런지 장식에서 로마네스크와 바르코 양식이 나타나고 신고전주의 파사드도 보이는 잡탕 대성당 같네요. 이탈리아의 모든 아름다움을 모두 때려넣기 위한 이탈리아 사람들의 자부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성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성당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보기 위한 것인데요. 20여 년의 복원 끝에 2020년 다시 공개된 이 작품은 요한복음 13장의 성경 구절을 반영한 유다의 배신을 표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다빈치는 과학자로도 유명한데요. 선생님이 지금 감상하는 모형 비행기, 전차, 우주선, 인체 해부도 등도 그의 작품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통찰력과 창의력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뛰어난 역량이라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노바입니다. 20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제노바가 어떻게 지중해 무역으로 성장하였을까요?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시죠. 제노바의 향토 음식은 바질 페스토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부터 이어져 온 유서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초록색 소스로 만드는 바질 파스타로 유명합니다. 색깔이 이상해 보이나요? 여러분들이 맛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한편 라구리아주의 주도인 제노바는 이탈리아 북부 공업지대의 중심입니다. 기원전 200년대 로마가 세운 제노바는 그리스와 페니키아로 향하는 선원들로 북적인 무역항이었는데요. 지중해의 관문 역할을 하는 지리적 이점으로 성장한 제노바는 13세기 이후 십자군이 다녀가면서 유럽 정치의 중심으로 우뚝 솟아올랐습니다. 동방에서 수입한 향신료 덕분에 번영을 누린 제노바는 지중해 패권을 다툰 베네치아에 밀리기 시작하고 프랑스 나폴레옹 1세의 침략으로 쇠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 제노바 무역의 영광은 이집 때문에 절대 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바로 콜럼버스가 탄생한 집인데요. 베네치아와 오스만 제국을 거치지 않고 인도를 향한 콜럼버스는 많은 탐험가와 정반대의 생각으로 지구 서쪽을 향하여 인도에 도달합니다. 비록 그가 도착한 그곳은 진짜 인도가 아니었지만 콜럼버스의 탐험은 지구 전체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항해는 엉뚱하게도 지중해 무역이 아닌 대서양 무역의 계기가 되었지요. 그럼에도 탐험가 정신을 형성한 제노바의 역사는 절대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아카데미아 다리 위에 와 있습니다. 선생님 뒤에 큰 수로가 보이실 텐데요.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물의 도시 베네치아입니다.
세계 유일의 수상도시인 베네치아는 118개의 섬과 400여 개의 다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16세기 미켈란젤로, 필라디오 등 당대 유명 예술가들의 공모전으로 만들어진 리알토 다리가 제일 유명하고요. 나폴리에서도 유명했던 산타루치아는 이탈리아 기차의 종착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네치아 본섬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해 수상보트를 제외한 어떠한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는데요. 비록 걷느라 발은 아프지만 역사와 환경을 생각하는 참신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물이 많이 지저분하네요. 너무 문화유산을 보존하려다 보니 하수도 시설 정비가 취약한 것 같습니다. 베네치아에서 물 조심하세요. 한편 베네치아는 베네치아 공화국의 중심지였습니다. 산마르코 광장 앞에 있는 두칼레 궁전은 베네치아 공화국 총독의 관저였는데요. 다른 지역의 성당과 달리 비잔티움 양식의 아치 형태가 잘 어우러진 것이 특징입니다. 아울러 산마르코 광장 역시 유럽에서 가장 우아한 응접실이라고 극찬한 나폴레옹의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종교적 상징인 산마르코 대성당, 정치와 권력의 상징인 두칼레 궁전, 법의 상징인 검찰청, 그리고 축제와 문화의 중심이 이곳이니 이 정도 되면 하나의 거대한 응접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베네치아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4차 십자군 전쟁에서 베네치아가 무려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한 사건은 유명한 사건인데요. 하지만 그보다도 베네치아는 실크로드의 진정한 종착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네치아 출신의 마르코 폴로 역시 이 무역로를 따라 중국에 다녀왔는데요. 그의 기행문이 바로 동방견물록입니다. 당대 많은 탐험가들은 이 책을 읽고 동양의 신비함을 꿈꾸게 하였고, 이를 계기로 많은 탐험가들에 의해 신학로가 개척되는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단순한 무역의 경유지가 아닌 탐험의 발상지였다는 점에서 베네치아는 세계 무역의 판도 자체를 바꿔버린 무역 역사의 산증인인 것입니다. 선생님은 베네치아 마르코폴로 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합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수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한 이탈리아는 유럽의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트교를 중심으로 유럽을 대표하는 수많은 문화유산을 제작하였고요. 무역의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세계사 속 이탈리아의 영향에 대해 실감하기도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오랜 역사를 지닌 이탈리아를 통해 유권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를 돌이켜보고 우리 문화유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귀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보고 들으며 다녀오는 진우쌤의 역사문화 탐방, 염두리한 탐방은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수업 시간에 만날게요. 치베 띠아모.